자, 연말 증시, 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지, 자, 유진투자증권의 곽병렬 연구위원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발 리스크, 우리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 유럽발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런 유럽 악재를 좀 그 대변이라도 하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지수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일단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장을 일단 보실 때는 뭐 주목해서 같이 보셔야 될 변수가 지금 현재 호주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를 함께 보셔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역시 이제 호주 증시가 장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였던 부분, 이 네. 부분이 이제 한국으로 같이 이제 전염되는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호주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한 어떤 그런 증시라든지, 그리고 한국 역시 이제 어느 정도는 글로벌 변수에, 대외 변수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연말 장세 때문에 뭐 휴가를 많이 간다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오버나이트 하기, 하룻밤 넘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는 부분들도 일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지수가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떤 변수에 또 시장의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지난주 내내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에서 좀 대변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변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어떻게 보면 선반영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유럽 이슈들은 또 한 방향으로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이탈리아 긴축안이 지금 아마도 하원 통과되는데 이제 상원까지 이제 잘 무리 없게 통과되게 되면 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변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20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신정부가 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모두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안정기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마 유럽의 각국 또 정책 담당자들이 또 전화회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 전 업종이 좀 대표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100만 원 돌파한 이후에 되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도 한 2.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좀 반도체 관련한 주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부담은 지난주에 이제 인텔부터 시작해서 실적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IT 경기를 반도체 가지고서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내에도 삼성전자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디램 가격은 계속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램이라는 변수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물론 나쁜 것들은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를 또 만회할 수 있는 정보통신 쪽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프로그램 매매가 1,7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좀 수급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호주 증시는 지금 뭐 한 2.3% 정도 뭐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그 한국은 원자재 관련주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변동성 하면은 이제 세계적인 변동성 증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요. 우리가 1등 이렇게. 네, 절대 우리를 넘보지 마라 이렇게 못 박는 것 같은데. 예. 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접어들어야 되는 건지 좀 연말 증시 전략. 좀 새해를 바라봤을 때 연말에는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지금 조정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용등급 강등,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서 좀
초래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많이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지난 8월 2일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던 이후의 국면과 좀 비교를 함직한데요. 당시 같은 경우는 미국 변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변수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8월 2일부터 해서 쭉 한 2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반영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당시 국면처럼 최악의 국면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지금서부터 한 1700 중단 정도까지의 조정 이후에 좀 안정화되는 그림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순우 기자. 예. 금융감독원 기자실에 거의 상주하시는데 예. 매우 춥죠? 예, 금요일부터 에너지 절감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민간 백화점이나 그런 데도 이렇게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1도가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1도 좀, 근데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전기 가격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전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굉장히 그 회사 가치는 높은 데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안 갔다 그래가지고 좀 가치주를 좋아하는 한국밸류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아직도 들고 있나요? 예, 꽤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들고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한 200원 정도 빠졌다는 얘기를 아니요, 하는데 지금 저기 150원 반등했습니다, 지금. 150원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그 전기 가격의 어떤 모습과 한국 전력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는 모습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 기름이라든가 가스,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 난방기를 다 전기로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예. 온풍기, 난방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담요 말고 밑에 매트. 매트. 요것도 전기 매트 이런 거 많이 쓰고. 예, 얼마 전에 어떤 모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 그 전기 온열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한 달에 전기세가 5, 60만 원씩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기가 싸니까 이런 전기 관련 기기들을 많이 쓰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전기 값이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기로 온열기를 쓰는 거는 생수를 목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 석유값이 올라도 전기세는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전기 가격이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올 겨울이 더 추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 또 이 에너지주들이 좀 약간 좀 부각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권순우 기자와 나눠봤습니다.